만약 여러분이 60,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한다면 고통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분노를 성격이라고 믿었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내가 예민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부당해서도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했습니다. 그 시절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게 진실이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 즉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나이가 들면 나도 자동으로 평온해지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100살을 넘긴 지금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되지 않은 분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특히 그들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젊은 사람들 모두를 관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부를 원인으로 돌리고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 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본 결과 저는 한 번도 타인이 내 감정을 만든 적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극을 주었을 뿐입니다. 진짜 결정은 언제나 제 안에서 내려졌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화를 낸 날이 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넘긴 날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제 내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분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분노는 아직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통제라고 착각하지만 억압은 결국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통제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침묵할 것인가? 지금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지나가게 둘 것인가? 이 짧은 간극 속에서 인생의 방향이 갈라집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점점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돌보는 시간을 잃어버렸죠. 중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내 안에서의 변화만큼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저절로 변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나이 들면 어느 순간 내가 더 차분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적어질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단순히 감정의 기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의 깊이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종종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주한 많은 사람들, 그들의 기쁨과 슬픔, 분노와 기쁨의 순간들을 보면서 저는 결국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단순히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화가 정말로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불만과 아픔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어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오롯이 내 안에서 결정됩니다. 젊은 시절 저는 분노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의 감정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분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바로잡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감정을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반면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반응을 점검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외부에 반응하며 살았지만 점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내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분노가 찾아오면 그것을 바로잡는 능력이 바로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제서야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분노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훈련을 해야만 비로소 그 통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외부의 자극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 감정은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삶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감정을 겪고 그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나에게 불공정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외부를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외부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내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언제나 변하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외부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때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이 정말로 외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감정을 내 안에서 키운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 더 이상 큰 반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며 억압은 결국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통제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즉,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그 능력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내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내 마음의 평안은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종종 외부의 자극에서 비롯되지만 그들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그 고통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불평하거나 작은 일에 화를 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반면 고요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더욱 깊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마음속에 쌓인 분노나 미련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외부에 반응하며 살아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분노나 상처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부를 뿐입니다.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의 분노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노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의 근원을 찾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게 되면 그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침묵입니다. 저는 이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말로 반박하거나 싸우는 대신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감정에 반응하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의 평안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바로잡고 평온을 찾으려면 말로 싸우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해지는 또 다른 점은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그만큼 큽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두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기준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거나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부에서 오는 인정이나 칭찬이 더 이상 내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이나 행동이 나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자극이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온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안에서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정한 평온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외부에서 그 평화를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는 항상 변화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바로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속에서 그 평안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면의 평안은 항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세상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낄 때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들이 내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저 상황을 관찰하고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로서 싸우지 않고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강함입니다. 저는 이제 감정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잠시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온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나를 흔들지 않으며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평온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춰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존중을 받지 못해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기준을 따르며 살고 그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으며 우리만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깊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극을 주고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